피싱입니다. 가출팸 모집, 숙식 제공 미끼인데요.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로 사이버 사기를 저지르고 범죄 사실을 알린 공범을 집단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되짚어 볼게요. 네, 일단 덫을 놉니다. 20대 남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해 12월에 이런 게시물을 올려요. 돈도 벌 수 있고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누구를 노린 걸까요? 가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숙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대표적이고요. 이걸 노린 건데 가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단절된 경우도 많고 가정 폭력을 또 피해서 외부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살 공간, 살 집 그리고 돈만 있으면 이런 다시 학교나 집으로 복귀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20대 지적장애인 A씨 그리고 10대 청소년 B 두 사람이 연락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재워주세요. 그리고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이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 3명 그리고 지적장애인 A씨와 이 B군 5명이 일당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범행을 저질렀냐면요. 일단 은행 계좌를 만듭니다. 이 장애인의 명의로. 그리고 휴대전화도 개통을 해요. 그러면서 이 휴대폰과 은행 계좌로 뭘 거래했냐? 중고 물품 판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했는데 실제로 있지도 않은 중고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면서 올리고 실제로 팔 수도 없는 게임 아이템 갖고 있는 것처럼 현혹시켜가지고 돈만 받아 챙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악랄하게 그 20대 남성이 이 두 미성년자를 이용을 했냐면 장애인과 이 10대 청소년에게 인출할 때도 본인들은 딱 지시만 하고 2명만 내보내고 현장에서 걸리는 거는 이 두 사람에 한정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휴대전화를 더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거든요. 계좌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고. 그러니까 이 장애인과 10대 청소년을 거의 방치하고 자기네들은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이 장애인이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범행에 이용을 당했고 나도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게시글을 본 이후에는요. 찾아와서 구타를 한 겁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끔찍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할 수 있나 싶은데 돈을 벌게 해주고 이게 숙식도 제공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덫을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집을 나오면 이제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취약 계층을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취약계층을 완전 노린 거예요. 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한 명 장애인이었고요. 한 명 10대라고 이야기하지만 14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딱 게시글에 이 빌미를 줄 수 있을 법한 혹할 만한 게시글을 올렸고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본인들은 빠져나가려고 했느냐. 20대 남성 3명이 주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명은 이 장애인과 10대 아이 앞에서는요. 서로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가짜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렇군요. 혹여나 이 2명이 경찰에 잡혀가더라도 본인들은 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치밀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딱 이 금액도 이 딱 하나 만든 계좌, 하나 만든 대포폰을 통해 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피해자가 여기에도 한 100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100명에게 한 1,900만 원을 편취한 건데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로 아 이거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야 되라고 약간 애매모호한 금액으로 했고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꼬리가 길어서 잡힐 것 같으면 이 두 사람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사실상 버리고 이런 좀 교묘한 범행 수법 저질렀는데 실제로 찾아와서 구타하면서 이 범행에 꼬리가 밟히게 된 겁니다. 이 범죄에 장애인과 청소년 명의의 이제 그런 뭐 통장 등이 사용이 되게 된 거잖아요. 이들도 이제 공범으로 몰려서 처벌받게 될 그런 위험을 처한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본인도 이게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라는 글을 올린 것 보면 이게 보통의 어떤 통상적인 업무는 아니었던 건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기도 했고
게시글을 올려서 피해자들을 모아서 물건을 팔 것처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 부인을 하거나 면책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런 사정들, 장애가 있고 10대 초반의 나이에 불과하고 본인이 숙박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또 사실상의 교사범처럼 이용을 당한 점 등등에 대해서는 양형에 있어서는 충분히 정상 참작될 사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에요. 갈 데가 없잖아요, 없죠. 변호사님.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골든타임 일주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출 청소년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집으로 복귀를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어디 한 곳에 자리를 잡았구나. 가출 팸에 들어갔구나. 이 팸이 패밀리의 뜻인 네. 것 같더라고요. 한 가족처럼 서로 뭐 상부상조를 하기도 하지만 범행을 모의하기도 하고 가담하기도 하고 그걸로 수익을 내기도 하고 범죄 집단처럼도 움직이고 또 하나의 생활 공동체처럼도 움직이는데 거기에 한번 편입이 되면 집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편합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라고 하니까 사라진 일주일 동안 빨리 아이를 수소문해서 이 원상태로 원궤도로 돌려놔야만 이런 범행에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가출 뱀이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서 범죄 구성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 대책 마련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가출 팸이 적발이 되면 경찰이 해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해체한 가출 팸이 무려 452건이라고 해요. 네. 이게 452건이면 가출 팸이 한 명으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3, 4명, 4명, 많게는 뭐 10명이 넘기도 하는데 가출 팸에 속해 있던 청소년들 2,200명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큰 사회적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출 팸은 그냥 생활 공동체로 영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무슨 아르바이트 이런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더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 어린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제시키기도 하고 거부하면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용역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한데 이걸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집단적인 문제로 환원을 해서 풀고 뭔가 사회적인 원인도 진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피싱 관련 사건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면 나중에 이제 고액 입금을 주겠다 이런 말에 속아서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한 20대 경찰에 자수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전형적이죠. 이 사람도 고수익 알바 이런 말에 저라도 그렇죠. 솔깃할 것 같아요. 귀가 솔깃할 것 같은데 요즘 또 청년들 취업도 어렵고 하니까 그럼 내가 잠깐 좀 아르바이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아르바이트 내용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송금해서 돈만 갖다 주면 한 2천만 원 뽑아서 갖다 주면 한 50만 원을 주겠다. 이러면 고액 아르바이트죠. 고액 아르바이트죠.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이 또 한 행동에 비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물색해서 봤는데 일단 수천만 원을 빼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수천만 원 누구 돈이었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돈이었습니다. 피해를 끼친 거죠. 예, 그래서 그 20대도 이 일을 하는데 친구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 고액 알바 한다? 되게 짭짤해라고 했는데 친구가 야, 너 이거 이상해, 수상해.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한대, 범행을 저지른대라고 해서 어머,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 돈은 경찰서에 갖다 주고 이 모집 체계에는 갖다 주지 않았고요. 신고를 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또 경찰에 붙잡혔는데 2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무려 5천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속았다는 걸 알고 나서 뒤늦게라도 자수를 했잖아요. 뒤늦게라도 자수를 하면 좀 정상 참작될까요? 그렇죠. 자수하고 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여죄가 드러나고 모집책들이 더 드러나기도 했어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당연히 참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본인이 한두 번 했을 때는 범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했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고 아니면 게시글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인 30대 남자 배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자수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돌도 딱 이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 뭐 언론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이럴 때는 수익이 많겠지만 휴지기가 길어지다 보면 또 생계 활동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30대 아이돌 출신 가수라고 하는데 고액 알바가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인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모집한 사람에게 갖다 주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이 사실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올해 상반기에 이 보이스피싱 관련 이제 그 불리는 그런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이게 하루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얼마에 이르는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25억입니다. 25억 하루에요? 하루에 25억. 와, 월로 엄청나네요. 환산하면요 511억 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요즘 기승을 부린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고 대포폰, 대포통장 쓰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전에 070으로 나오면 무조건 의심을 하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070 번호를 010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전화번호 변작 증개기도 사용하는 게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적발하고 봤더니 뭐 대포폰, 대포 이런 그런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좀 많이 낮아졌는데 이런 변작 중개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00%가 급증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범죄의 양상이 더 고도화되고 더 세밀해지면서 더 쉽게 속아 넘어가기 좀 쉬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금융사기 중에서는 메신저 피싱 같은 게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피싱 사기 예방법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직거래를 유도하면서 이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서 대면 거래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대면 거래도 사람들이 많은 이런 길에서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조금 의심이 된다, 실제로 물건이 있는지 아시고 싶다라고 하면 사이버캅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판매자 정보를 그 사이트에 넣어보면 범죄 전력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 곳인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선의 어떤 예방은 좀 자기가 꼼꼼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